저는 400단어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 형용사, 부사, 의성어, 의태어를 했는데 저는 통문자 끝나고 바로 낮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책을 읽기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부담 없이 아이가 읽게 하기 위해서 동사, 왜냐면 대부분 사문지 책 아니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주어 동사 다 문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사, 의성어, 의태어까지 모두 다 했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앉는다, 웃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빨래지게 이렇게 좀 꽂았어요. 그래서 연수가 일어나면 연수야 엄마가 뛰는 거 볼래? 그래요. 그러면 막 달려요. 그 좁은 집을 막 달려서 엄마가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연수가 이렇게 매치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식으로 해서 동작을 막 가미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새롭기 때문에 또 다른 놀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잘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것 같은 경우도 또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크다가 있으면 엄마는 크지? 엄마는 아주 크다? 연수는 작다. 작고 귀여워. 연수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 형용사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의성어, 의태어도 뭐 엉금엉금, 음매 이런 것도 다 붙여서 이렇게 놀이로, 이렇게 모션으로 이렇게 끝났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사도 가르쳤는데 책에 꽤 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어마어마한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사를 보통 이렇게 4가지, 6가지 카드를 붙이다가 부사를 쫙 다 붙였어요. 그 장롱에 쫙 다 붙여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 해줄게. 이것도 스토리텔링인데 카드가 아주, 무지, 정말, 엄청, 대단히, 너무, 굉장히 이렇게 부사를 연수가 할 수 있는 부사를 다 붙여놓고 연수에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 해줄게. 연수가 또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요. 있잖아. 어느 날 엄마가 너무너무 잠이 왔어요. 근데 두런두런 살펴봐도 잠잘 수 있는 곳이 없었네? 그런데 아주 뭐지? 정말 한 번씩 언급하는 거야. 커다란 집을 발견했어요. 엄마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주 뭐지? 정말 엄청 하면서 계속 그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연수가 금방 이게 신난 거예요. 제 스토리 하나도 기억 없고 엄마가 이제 그 노래 끝나고 설거지할 때 지 혼자 좀 뭐지? 막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구나. 그래서 부사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자로 들어왔는데요. 낮자는 많은 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통문자를 잘 진행해 오신 분들도 낮자는 주춤하세요. 이때는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엄마는 이게 통문자가 사과가 단어라고 알고 있고 이게 사와 가로 붙어있고 사는 시옷과 아가 붙어있는 거 알지만 아이는 그거 몰라요. 그냥 통문자를 열심히 진행해갖고 너무 재밌게 받아왔는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과라는 글자를 가지고 오더니 가위로 팍 자르면 사과는 사자가 가짜로 되어있어 이래요. 그러면 아이는 너무나 생경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사과는 사자와 가짜가 연결돼서 붙어있다는 개념이 없는 아이는 못해요. 안 해요. 엄마랑 이 놀이를 안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 개념이 있는 아이들은 막 달려들어요. 이 놀이에. 맞아. 사과는 사자랑 가짜랑 붙어있는 거야. 만약에 이 놀이를 했는데 아이가 찢는 것이 이렇게 오리는 거 싫어한다면 이건 기다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낮자 들어갈 때 푸르미 어머니 방법으로 제가 이게 처음에 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푸르미 어머니는 낮자 할 때 그 동요 하나하게 떠가지고 문에 붙여놓고 노래를 불렀대요. 학교 종이 하면서 낮자를 짚으면서 낮자를 익혔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제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노래 같은 경우는 나비야 한데 분명히 글자는 나비야예요. 근데 내가 노래 부르면 나비야 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를 보면서 아라고 알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상하게 불렀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연수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한 달 쉬면서 아이가 이 낙글자가 힘들다는 걸 알면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쉬면서 한번 머리 돌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 번 실패를 맛봤는데 우리 연수는 여기서 못 건져오려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섣불리 접근했다가 애가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를 제가 꽤 끌고 나갔었거든요. 한 3, 4, 5일을. 그랬더니 이제 아예 처음에는 그래도 그나마 앞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가 나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쉬었어요. 완전히 이 놀이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낙교제를 들어갈 때 가족 이름을 사용했어요. 저는 정민수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 이야 재밌지 제가 막 오버를 했더니 연수가 웃더라고요. 재밌다는 듯이. 그래서 이번에는 현지가 자기도 이름 만들
만들어줄래? 현지를 위해서 한지 이름도 만들어주자. 그랬어요. 연수가 좋대요. 그래서 자, 정현지 저기 자고 있는데 여기도 정현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아빠 이름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정이 계속 안 뜯어지고 안 튕겨나가고 정만 계속 붙어있거든요. 아이가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정은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빠 이름은 정순진이거든요. 웃기죠? 그래서 아빠가 절대 이건 비밀로 해달라는데. 그래서 정순진. 아빠 이름도 정자가 들어가네, 영수야. 이 정자는 아무데도 안 가면 계속 붙어있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엄마 이름도 만들어주자. 엄마 혼자 우리 친구 다 이름 있는데 엄마 혼자 안 붙어주면 엄마 섭섭하잖아.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제 이름 듣기 전 엄마가 또 정자가 들어가는 세상에 이 정자는 여기다 붙고 저기다 붙네. 신기하다. 이 정자는 요조적인가 봐. 정자가 낮자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가족 이름이 아이가 참 친근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처음 가족 이름 시작하면 낯글자로 놓을 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낯글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동물을 이제 우유팩 있잖아요. 1000ml를 이렇게 제가 잘라가지고 씻어서 잘라서 말린 다음에 그걸 거기다 코끼리 동물 이름 썼어요. 동물이 익숙하니까 코끼리, 사자, 낙타 이름 썼어요. 그리고 연습에서 또 재밌는 노래 하자. 며칠 뒤에 또 재밌는 노래 하자.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가 있지? 그래서 가위를 싹 풀어 잘라요. 코도 떨어졌다. 코끼리 코 떨어졌네? 어떡해? 그러면 또 끼리 탁 잘라. 나 귀도 떨어졌어. 어떡해. 코끼리가 산산이 저리 나버렸네. 코끼리 커다란 코끼리가 코끼리 이렇게 잡아줬어. 그러면서 그 낮자의 개념을 심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재미있었나봐요. 저희 연수는 자기도 해본대요. 그래서 그 우유팩이 꽤 두껍잖아요. 그 30개월도 안 된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그 50장이 넘는 카드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우유팩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말 하루 종일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자르는데 나중에 제가 흥이 났는지 막 자르면서 자르진 단어를 지가 말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자기가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놀이구나. 낮자의 개념을 완벽하게 끼칠 수 있으니까 섣불리 이 개념을 끌고 들어오면 아까 말했다시피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른 놀이를 접근한 다음에 가족 같은 이름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 팩 자르는 놀이를 하시면 낮자 개념이 풍부하게 아이 머릿속에 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서 끝일 수 없기 때문에 낙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낙자를 다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낙자를 스케치북 전문 이렇게 문구점에서 파는 작은 스케치북이 아니라 커다란 스케치북을 샀어요. 아이고,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가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꽤 많은 장수가 차거든요. 이걸 문이 있으면 그 왜 뒤에 녹여서 문에 딱 백신이 접착돼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스프링이니까 그걸 딱 걸었어요. 제가 문에. 그래서 자국을 놨을 때 이게 환경이 딱 되어 있게. 또 연수가 지나가면 이렇게 딱 봐요. 새롭잖아요. 아이는 다 알아요. 옛날에 아이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고 있으면 엄마는 왜 주변에 자기 눈높이만 보는데 아이는 하늘에 있는 것도 보는 것처럼 자기 집이 쭉 달라질 걸 금방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앞에 딱 와요.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가짜로 시작하는 말 가방 가위 가족 가슴 가스레 인지 어머나 모두 가짜가 있네. 이 글자는 모두 가짜네. 넘겨요.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는 모두 나짜가 있네. 그러면서 가에서부터 다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수한테 익숙한 건 저하기 이름이니까 숫자 들어가는 노래를 불러볼까? 그래요. 연수 이름이 숫자. 신나해요.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말 수박, 수건, 수달, 수영복, 수의사. 이것도 모두 숫자로 시작해요, 연수야. 대단하지, 숫자는. 여기저기 막 들어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숫자 자극을 줘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 정현지 진짜로 끝나는 말. 그러니까 수작만 하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현지 진짜로 끝나는 말을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끝나는 말은 성인지, 반집, 청바지, 교지, 소시지.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노래를 소시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노래 음을 타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모두 진짜로 끝났네.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지 혼자 막 넘겨가면서 자고를 하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엄마 노래 생각 안 나. 노래 다시 불러봐. 이 리듬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불러줬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글자가 앞뒤 가운데 막 들어가는 글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자가 들어가는 말 해보자. 고자가 들어가는 말
고양이, 고구마, 돌고래, 돼지고기, 냉장고 하면서 이 골자에 칸을 맞춰줬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골자가 들어가네? 그런데 여기는 앞에 들어가고 여기는 가운데 들어가고 여기는 끝에 골자가 들어가네. 하하하 웃긴다 하면서 혼자 막 오버를 해요. 그럼 자기도 웃기는지 웃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이 워낙 가나 다 했었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차 있어요. 그리고 혼자 제가 설거지를 해도 혼자 막 뒤죽이면서 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퍼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칸에 맞게 연수 자고랑 이 페이지를 이건 새로운 스케치북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연수야 코알라 코끼리 토끼 리본 펀드 하하하 이러면 그냥 아이가 그냥 웃어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코끼리 코알라는 여기가 들어가서 처음 이렇게 막 자기 머리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퍼즐 놀이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음절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다 한음절이에요. 뭐 뱀양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또 노래를 불러줄게. 그래요. 그러면 연수가 좋아해요. 떡, 콩밥, 쌀벼지, 백냥소, 개물, 죽술, 눈, 코, 입, 손발, 배, 빵똥, 총공, 강통, 청문 해요. 그러면 애가 이제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떡, 콩밥 하면서 뭐 하든지 막 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저는 그래서 흐뭇하게 웃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글자를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갔는데 처음 문장을 넘어갈 때 이제 낯글자 개념도 있고 했다고 해서 바로 책을 들이밀지 않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책과 친숙하신 문장 구조를 보여주고 싶어서 참이 고를 사용했어요. 저는 연수가 색깔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연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소연 선생님이랑 수업 통해서. 그래서 한글 색깔을 알고 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때 카드는 그 마분지가 4분의 1 자르는 게 아니라 길게 이렇게 2등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래집게로 꽂아놓는데 좀 빨간 스웨터, 초록 치마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불을 만들었어요. 불을 만들고 뭐 큰 바지, 커다란 집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 며칠, 2, 3일은 지나면 사무실 읽게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 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인 문장 구조를 들어갔어요. 이때는 제가 처음에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연수와 모한이라는 책이에요. 아이는 자기랑 익숙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자기가 들어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수와 모한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연수가 웃는다. 연수는 주어도 자기 이름 알고 그리고 동사 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연수가 이렇게 웃고 있는 너무 귀엽죠. 이 사진을 이렇게 이용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연수가 웃는다. 다 알아요. 연수가 슬프다. 자기 다 배웠던 동사고 배웠던 이름이기 때문에 연수가 슬프다. 연수가 춤춘다. 연수가 먹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수가 이때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아빠랑 둘이 먹는데 어찌나 예쁘단지 엄마가 옆에서 보고 흐뭇했었지 하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 무조건 글자 읽는다고 해서 글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놀이, 생활의 한 놀이가 되게 하시면서 연수가 마신다. 이 사진도 찾느라고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 연수가 잠잔다. 알고 있는 단어는 다 찾아야 되거든요. 알고 있는 동사는. 그래서 일부러 사진 찍기도 했었어요. 동사에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주어 동사로 된 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덜너덜 하잖아요.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끼고 사는 거 이 책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살까요? 책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요. 물론 알고 있는 단어죠. 아빠가 구두를 삽니다. 그랬어요? 예, 엄마가 옷을 삽니다. 그리고 오빠가 연필을 삽니다. 한 가지가 더 첨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 목적어, 동사 나고 이제는 부사가 들어가요. 엄마가 커다란 가방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희 연수는 그래서 계속 이 책을 많이 만들었고 아주 처음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했던 책들이 나중에는 영어의 오형식에 이르는 책까지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도 처음에는 엄마 애 잘 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마음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연수가 자기 전에 잠이 깨기 전에 이거 만든다고 몰래 숨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현장을 들켰어요. 연수가 눈을 반짝이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이걸 예쁘게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연수야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면서 막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자칫 아이에게 이 놀이를 참여시켜주지 않고도 제가 끌고 온다면 주장을 한다는 생각을 주장한다면 이것도 반작용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저는 그래 그러자 처음에는 진짜 넋 놓고 앉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프린터 저는 출력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연수가 웃는다, 연수가 마신다, 연수가 운다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수야, 그래서 제가 아니, 잘하는 거 연수가 칼 손 다치니까 엄마가 잘라줄게 한다면 연수가 웃는다 주세요 하면 연수가 딱 줘요. 이거 학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운다 주세요 하면 연수가 줘요. 잘 못 찾으면 연수가 슬프다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은 생활문이에요. 생활문은 화장실 들어갈 때는 슬리퍼를 신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문 앞에다가 눈높이에 슬리퍼를 신어요.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게 항상. 그다음 냉장고는 냉장고 문을 꼭 닫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서 생활문 지나가면서 자기가 냉장고 문을 열고는 꼭 닫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렇게 해서 생활문 접근했었고요. 그리고 보물찾기 제가 다크맨도 한번 그 놀이 올렸는데 이제 최종적인 건 젤리, 연수가 젤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젤리를 포도 젤리 이렇게 쫙 플라스틱으로 딱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좋아했는데 그걸 보물이라고 숨겨요.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물을 찾는 과정이에요. 종이에다가 책상 위에 있어요. 그 종이를 펼치면 그 다음 장소가 명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 가보면 이번에는 텔레비전 밑에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 밑에 가면 그 다음 장소 지명을 딱 해놓아요. 왜냐면 젤리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읽어요, 이 책을. 이 글자를 일년 모르면서 막 봐요. 막 신경 쓰면서. 그럼 제가 이제 정 모르겠다 싶으면 아이가 지나면서 책상에 뭐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제가 본 글자이기 때문에 책상은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읽게끔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았는데 캐롤이 너무 아이랑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 어릴 때 저는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어리지만 캐롤송 들려주자. 캐롤 정말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롤 듣고 같이 숨겨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 캐롤송 제가 막 들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려주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노래 가사도 출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 가사 보면서 막 읽고 있더니 지가 옆에서 보면서 막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녹음했어요. 테이프에. 그러니까 이거는 캐롤송 빠르기 때문에 있는 사이로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비야 이렇게 느린 노래들을 제가 녹음했어요. 그래서 한 10곡 정도 녹음하고 노래집을 만들었어요. A4 용지에다가 제목은 노래집 해서 넘기면 그 가사가 딱 적혀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항상 그 노래집 테이프 틀어주고 노래 가사집 보고 나비야 노래 다 10개 다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분장까지 끝나더라고요. 이제 혼자 책 읽는 것만 남았습니다. 네,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이게 3개월밖에 안 걸린 것이었고 중간에 낮자 때문에 한 달 식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게 기본인데 제가 이때 닷컴을 들어왔어요. 이까지 다 끝내고 책 읽기 단계에 남았을 때 닷컴 들어왔는데 이게 책을 줬어요. 그때 저희 요즘 어떤 길에 책을 읽었냐면 저희 집에 이거 한책방에서 산 책인데 흥부놀부 애니메이션 안에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거 한 권 읽고 나면 목이 쉬어요. 이 책을 크기 수준은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겠어요. 같이 읽은 아이가.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닷컴을 알게 되고 쉬운 단계를 주라는 걸 닷컴에서 읽었어요. 그때 제가 글 남기기 전이었는데 쉬운 단계 그럼 얼마큼 쉬운 걸 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뭐 읽기 그림책도 있었고 한솔 읽기 그림책도 있었고 개똥이 그림책도 있었고 충분히 이 단계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 책을 줬는데 애가 그냥 안 읽더라고요. 엄마가 읽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미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안 읽어요 혼자서. 그랬더니 프로미 어머니께서 새로운 책을 사주세요. 그리고 훨씬 아이 듣기 수준보다 두세 단계 낮은 단계의 책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네요. 탄탄 1차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탄탄 1차 가격을 알아보니까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듣기 수준이 지금 이 정도인데 보신 책과 같은데 이 어린 단계의 책을 30만원이나 주고 도저히 못 사겠는 거예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안 되겠다. 서점 가서 단행본으로 사주자. 그래서 제가 서점 2시간 동안 찾은 책이 이 누구일까 책이에요. 이 책 보면 굉장히 글자 커요. 놀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요즘에 글자 가르치는 책이라고 해서 빨갛게 크게 나오는 글자 있잖아요. 그런 책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일까요? 책을 보면 글자 굉장히 크죠. 무지무지 커요. 2시간 동안 책 2권 골랐어요. 여기 누구일까요? 또 누구일까요?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2권 골라서 저는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이제 다 됐다. 그렇고 요소가 다 학교도 알고 사람도 알고 누구일까는 계속 반복되니까 누구라는 글자도 알고 충분히 익힐 것이다. 두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책을 품고 연수가 연수야 일어나기 전에 아빠한테 맡기고 서점 갔었거든요. 연수야 이봐 너무 재밌는 책 있어. 누구일까요? 하면서
아니, 자극을 줬어요. 아니, 집중하실게. 그랬더니 연수가 와서 책이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넘겨요. 저는 읽기를 기대했어요, 이걸. 글자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오늘 생일인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 좀 보더라고요. 몇 장 넘기더니, 엄마가 읽어줘. 이러는 거예요. 아,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읽기를 바라고 사온 책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야, 연수 그게 아니고, 이건 글자가 굉장히 크네? 연수가 다 아는 글자가 아니고, 연수가 읽을 수 있겠네? 그랬더니, 안 읽더라고요, 얘가. 아, 그게 아니고, 엄마가 이거 봐줘. 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지금까지 잘 나온 거 여기서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제가, 오늘 생일인 사람 어금니를 깨물고 읽어줬어요. 그때 자기 찾기가 바쁜 거예요. 글자는 뒷전이고. 누구지 생일인 사람?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탄탄 사자. 그래서 탄탄이 잘 샀어요. 그래서 손 넘잖아요. 꽤 많은 양이니까. 소당 가서 세서 내가 고른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은 박스가 왔어요. 저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막 글자 작거든요. 제가 볼 때. 몇 걸을 계속 보더라고. 막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읽어요. 됐다. 써더라고.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엄마 이거 읽어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심란했어요. 정말. 이거 책 읽히려고 해서 글자 가르쳐 줬는데 왜 제가 자꾸 읽어달라고 하나. 그러다가 채영 엄마한테 글을 올렸어요. 야, 채영 혼자 안 읽네요. 이런 식으로 글자 질문을 했더니 왜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나요? 그냥 놔두세요. 혼자 읽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3살이었었기 때문에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3살짜리인데 무슨 가르치려고 하나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탄탄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읽어줬어요. 탄탄이 굉장히 리듬감이 있어요. 그 책들이.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막 오버를 하는 책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 책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듣기 수준이 훨씬 높은데 이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게 그림을 봤던 아이였는데 지금 글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주는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잘 하면 아이가 이게 너무 신나서 엄마 흔들흔들은 내가 읽을게. 그 다음은 엄마가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제 되는구나. 그러면서 좋아. 그래서 의성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낭낭한 소리가 들려요. 읽는 소리가. 제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너 글자 다 읽니? 하면서 막 칭찬 들어갔죠. 그 뒤로는 칭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글을 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한글 읽는 과정 중에서 낮잠 끝나고 문장 다 왔다고 해서 책을 읽을 때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틀리게 읽는다거나 어미를 틀리게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막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넋 놓고 턱 놓고 기다리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걸이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몸에 달고 다녀요. 나갈 때마다 아들이 할 때마다. 제가 처음 이거 사용한 게 남대문시장 갈 때가 달고 다녔었거든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요. 노만지를 쳐다보고요. 그래 그 수많은 눈초 제가 다 무시했고 딸 한글 떼기를 위해서라면 그러면서 달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언제 보여주냐면 버스 타고 갈 때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보여줍니다. 연수 처음에는 연수가 이걸 제가 글자 쓰는 시간을 꽤 써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썼어요. 남대문시장 갈 때 딱 목을 달고 연수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연수가 해요. 우리 남대문시장에 갑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버스에서는 심심하니까 자기도 제가 글자 써요. 연수가 자기가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연수를 버스를 탔다면 52번 버스를 탔어요. 처음엔 짧아야 돼요. 자 쓰는 거기 때문에 연수가 글을 지켜봐요. 52번 버스를 탑니다. 쓰는 걸 보면서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쓰는 과정을 보면서 낱글자를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와 어미가 정확해지는 걸 이걸 통해서 느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연수 한글 떼서요. 지금은 이은기 씨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답니다.